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근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올해 41살. 그리고 저희 봉사단체 운영자분한테 이민우 학생이 좋은 제안을 했다고 해서 저도 어떻게 하다가 듣게 돼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터뷰 요청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동을 이렇게 몇 년 동안 하셨었다고 했는데 그 봉사활동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 그 봉사활동 단체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여쭐 수 있을까 합니다. 네, 저희 봉사단체 이름은 싱요사고요. 싱글들의 요리봉사라는 말의 준말인데 저도 제가 카페를 개설한 거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은 이제 결혼하신 분도 오긴 하는데 이렇게 좀 싱글들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싱글들의 요리봉사인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뭐 이렇게 봉사단체에서 모여서 봉사를 하면서 친해져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 예로 오늘 들은 건데 어떤 기자분이 취재를 오셨다가 네네.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나중에는 결혼까지 꼬리에 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런 경우도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요리를 어떤 시설이나 그런 단체 쪽에 해주고, 그리고 같이 먹고, 그러고 마무리 설거지까지 그렇게 하고 오는 단체입니다. 네. 그럼 요리 봉사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네. 그럼 그 요리 봉사를 처음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 해요. 일단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되게 좋아하세요. 아, 진짜요? 잘 하시기도 네. 하시고, 그래서 요리에 무작정 관심도 있었고, 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해서 봉사 활동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왜 대학생들 대학 시절에 보면은 항상 봉사 활동 시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재밌고 즐겁게 봉사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검색을 해보다가 발견한 게 요리 봉사 단체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가장 끌었던 게 싱요사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 활동을 하셨었는지? 네, 저는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13년 전인데, 그때 12월이 아니고 2007년도에 한번 봉사활동을 하고, 지금 오늘도 다녀왔지만 그 샘물의 집 거기 같은 경우는 200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봉사 때부터 함께 했고요. 네네. 그렇게 5년 정도 공백 기간 포함해서 한 5년 정도 꾸준히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럼 5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저한테는 되게 길게 느껴지거든요. 네네.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하실 수 있었던 비결? 이런 게 있을까 싶어요. 네, 이민우 학생분도 오늘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네. 아이들이 상당히 밝아요. 네. 이런 아까 제가 원장님과 인터뷰를 했지만 그 내용을 못 들어서 정확하게는 아마 이민우 학생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거기는 원래 샘물의 집은 원래 비행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단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좀 약간 문제를 일으킬 법한 학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단체였는데, 그런 그룹 홈이었는데, 지금은 좀 어렵거나 이렇게 뭐 한쪽 부모만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뭐 사업에 실패하신 부모님을 둔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질문이 잠깐 뭐였죠?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이렇게 5년의 시간이 예. 긴데 5년의 시간 동안 했던 원동력은 밝은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런 목사님과 좋으신 원장님, 좋으신 목사님의
그런 휘하 아래 그분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뭐 적게는 오늘 보셨지만 4살부터 고등학생까지 고3까지 있었거든요. 고1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고1, 고3 뭐 이렇게 있었는데 고3까지 있는 것 같아요. 19살까지. 그 정도 이렇게 다양한 한 15살 정도 되는 폭의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함께 하고 어울려질 수 있는 게 쉬운 게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네, 네. 오늘 저도 이민호 학생분이랑 제가 20살 차이는 났지만 네. 그래도 즐겁게 할 수 있었잖아요. 아, 네, 저도 그런- 되게 즐거웠어요. 예, 그런 원동력이 네, 아이들의 그런 밝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럼 예전에 이렇게 요리봉사를 몇 년 동안 하셨었는데 지금은 또 코로나19가 이렇게 많이 전염성이 강한 상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런 요리봉사 활동에 변한 게 있을지, 뭐 변했다면 어떻게 변했는지, 뭐 안 변했다면은 그 비결이 어떤 건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 하셨고요.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지금 뭐 2.5단계가 지금 풀리긴 해가지고 지금 저희 둘이 오늘 새문의 집에 다녀올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원래 같으면 그러지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게 풀렸기 때문에 다녀온 건데 그 전에는 이제 직접 가서 요리를 해주고 같이 먹고 그렇고 즐기고 왔었다면 그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이제 기부를 해서 그거를 갖다가 집행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주재자, 운영자분이 따로 계신데 그 각 단체나 그런 시설마다의 한 분이 대표가 돼서 그분이 돈을 모아요. 모아서 그분이 예를 들면 뭐 치킨이나 피자에 기프티콘을 삽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그럼 전달해드리면 거기 시설이나 그런 단체 원장님이나 대표자분들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고 그거를 또 먹을 거 아니에요. 먹으면서 그런 기념사진도 찍고 그런 거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는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루어졌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투명하게 썼다는 걸 정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예요. 제가 오랜만에 가긴 했지만 제가 좀 오랫동안 했던 곳이라서 거기서 흔쾌히 이제 제 요청을 좀 받아들여 주신 거죠. 요청까지는 아닌데 실제로 식사를 하러 오라고 했어요. 저보고 식사하고 가세요라고 했어요. 얼마나 그게 고마운 일이에요, 사실. 네, 그냥 진짜 막말로 기프티콘만 그냥 띡 보내고 그냥 끝나는 걸 수도 있는데 직접 와서 먹으라는 게 얼마나 저희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이민호 학생분도 오셔가지고 좀 힘을 많이 드시긴 하시지만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정말 어린 애들이랑 노는 거 저도 정말 좋아해서 네. 더 뜻깊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시간들이 다 봉사의 일환이고 되게 봉사라는 게 자아 실현의 도구거든요, 사실. 네. 예, 자신의 자아 실현의 도구인데 봉사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일깨워 나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봉사는 직접 찾아가는 방식에서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으로 바뀌었지만 예외 사항도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식이라는 큰 틀에서는 되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코로나19 팬데믹 전에는
직접 찾아가서 요리 봉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네, 좀 궁금해서.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식을 좀 많이 했어요. 샘문의 집에서. 그래서 네. 분식을 좀 많이 했는데 떡꼬치, 뭐 닭꼬치, 카레, 뭐 짜파게티, 순대볶음 뭐 이런 네. 거 했거든요. 네. 그런 거를 할 때 미리 사전에 집에서 조사를 다 해요. 그 네이버 블로그에 주로 좀 잘 나와 있잖아요. 레시피들이. 네. 네이버 검색을 하거나 다른데 뭐 구글 검색해서 나오긴 하지만 네이버가 좀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좀 잘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검색을 하고 필요한 재료를 리스트업을 해요. 엑셀로. 네. 엑셀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뭐가 얼만큼 필요하고 여기 샘문의 집 아이들이 10명이니까 이게 어린아이들이 몇 명이고 이게 좀 뭐 성인 뭐 목사님 한 분, 뭐 원장님 한 분, 선생님 한 분, 뭐 선생님 남편분 한 분, 아이 또 추가로 그런 식으로 인원수를 계산을 해서 어떤 재료가 뭐 몇 그램 필요하고 몇 개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최대한 남으면 괜찮은데 모자르진 않도록끔 네.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장을 보러 가죠. 미리 이제 돈을 이제 예를 들어서 5명이 오기로 했는데 3명밖에 안 와요, 만약에. 네. 그렇게 되면 부족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선한 매체 닉네임 쓰시는 그 운영자분이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지원금을 주세요. 네. 그래서 그게 그 펑크 났던 금액이 메워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목표액이다 싶으면 6만 원이 모였으면 4만 원을 보충을 해주세요. 그래서 최대한 개인 돈이 안 들어가게끔 거기서 중앙에서 다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장을 보게 되면 네. 장을 또 보러 가는 사람, 안 보러 가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시간이 네. 빠듯한 사람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차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고. 네. 그래서 차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그렇죠.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들고 네.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들고 가거나 아니면 오늘 가보셔서 알겠지만 언덕이잖아요. 네, 언덕길을 그거를 있더라고요. 다 들고 올라갔어야 됐었어요. 네. 이제까지는 차가 없을 때는 있으면 있으면 그냥 옆으로 쭉 가가지고 능선 타고 가면은 바로 갈 수 있거든요. 차 타고 그럼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쉽게 가는 경우가 있고 아무튼 그렇게 자리에서 장을 보고 이제 테이블 아까 있었잖아요. 테이블에다가 장 본 걸 다 풀러놔요. 다 풀러놓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하죠. 요리하기 시작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할 때도 있고 뭐 재밌게 같이 할 때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요리 다 끝나고 같이 먹고 또 설거지하고 그리고 그때 다 다른데 뭐 이렇게 뭐 커피숍 가서 뭐 간단하게 커피 한잔 하고 뒤풀이 할 때도 있고 네. 맥주 한잔 할 때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게 뭐 분식이라고 해도 다양한 요리 같은 걸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요리 실력이 이런 것도 엄청 느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엄청 늘었었죠. 네. 그 당시에 또 제가 시푸드 오션이라는 그 CJ 계열이라고 좀 그런데 아무튼 그 시푸드 오션이라고 하는 시푸드 레스토랑에서 스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네. 그때 요리 봉사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네. 그 칼질이 이게 배가가 되면서 요리 봉사가 좀 더 잘 됐었죠 그때는. 그래서 꽃을 좀 피우면서 저보고 요리 좀 많이 배웠다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즐거웠죠 되게 그때는요. 네. 그럼 이런 요리 봉사 활동 이런 걸 하시면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지. 일단은 옛날에는 신교사가 관리하는 그 단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코로나 팬데믹도 있고 좀 줄어드는 상태인데 그래도 적어도 10개 내외는 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샘문의 집은
이제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 좀 사정이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둔 곳이에요. 네. 그런 그룹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룹홈이라는 개념이 처음 들으신 분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룹홈이라는 거는 일종의 어떤 임시 거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일정 기간의 계약이나 뭐 이런 게 정함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곳이 있고, 아니면 뭐 말 그대로 뭐 좀 장애가 있는 쪽 그 분들한테도 봉사 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미술분원, 성파 미술분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미술 쪽 그쪽도 있고, 뭐 라파엘의 집이라고 또 있어요, 종로 쪽에. 네. 한 분 세모네 집에서 저가 주재할 때 같이 열심히 하셨던 분이기도 한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종로 쪽에서 네. 공무원 하시는 분, 여자분인데, 그분이 정말 거의 쉬지 않고 진짜 한 십몇 년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되게 오래 하셨네요. 예. 네. 그분 혼자서 계속 주재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어떤 분들이 계신지는 제가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운영, 뭐 주제자 이런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운영하시는 활동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기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일단 샘물의 집 주제자, 그러니까 요리 과목, 요리를 뭐 할지 정하고, 무슨 요리를 해서 먹을지 정하고, 네. 뭐 장 보는 거 같이 주도하고, 같이 사는 거 도와주고, 사람들 이렇게 대화 이끌어주고, 뭐 아이들이랑 좀 연결시켜주고, 같이 놀고, 원장님들하고 뭐 이렇게 같이 좀 속 깊은 이야기도 좀 하고, 네. 그런 게 주제자거든요. 네. 마무리까지 회계 발산까지 하는 게 주제자인데, 사진도 찍고 뭐 영상도 가끔 찍고 이런 게 주제자,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주제자인데, 그 주제자도 했었고 관악지역 운영자를 잠깐 했었어요. 관악지역에 공사지가 몇 군데 좀 있었는데, 네. 한 4-5군데인가요? 한 3-4군데인가 있었는데, 그곳을 총괄하는 관악지역 운영자도 좀 했었는데, 크게 막 잘 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 샘물의 집 주제자 활동은 적어도 한 2-3년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상당히 재밌었던 기억이 많습니다. 네. 그럼 관악 지역을 총괄해서 주제를 하시고, 뭐 네네. 그리고 또 관리하시는 것도 뭐 샘물이 집 말고도 뭐 4-5 군데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조금 힘에 부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네. 혹시 뭐 운영을 하시면서 뭐 어려웠던 점 이런 그런 게 있으신지. 일단은 총괄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리를 하려면 일단 그 해당 봉사지의 주재자분들을 좀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하실 수 있을지 지켜봐주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들어주고, 좀 제가 잘 아는 부분이 있다면 부족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알려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이 즐겁고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하고, 봉사활동 그리고 리더십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거였죠, 질문이?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악 지역을 총괄하시고 뭐 네. 봉사활동 장소도 되게 여러 군데를 맡으셨다고 했는데, 그때 어려웠던 점? 어려웠던 점, 뭐 아쉬웠던 점 이런 게 있을지. 그러니까 어려웠던 점이라고 한다면 10명이 와야 되는 봉사지에 네네. 전날 밤 12시까지 5명밖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있어요. 네. 그러면 돈은 어떻게 보충을 하는데 사람은 보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친구 SOS 찬스를 제가 씁니다. 네. 전날 전화해가지고 와달라. 이 지인들 근데, 예, 아름아름해서 다 오지는 못해요. 근데 네, 들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 홍보를 했었습니다. 네. 뭐 힘들었던 점도 있고 막 뿌듯한 점도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래도 5년 동안 이렇게 봉사활동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약간 그런 것들 있을까요? 그냥 재밌었던 기억들? 네.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많죠.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많은데, 아까 연습을 할 때는 뭐 어린이날 뭐 5,000원씩 주고 뭐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주고 이런 거 얘기했지만, 처음 싱여사 봉사 갔을 때 감명을 받았던 게 하나 있어요. 아, 네네. 제 동갑 정도 되는 여자분이었는데, 네네. 아무렇지도 않게 봉사가 시작하기 전에 그 식기 파는 데를 가더라고요. 아, 네네. 그러더니 스테인리스 식판을 수십 개를 사더라고요. 자기 네. 돈으로. 네. 누가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도 당연한 듯이 그거를 사다가 전해주더라고요. 네. 전 거기서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고, 아, 이게 사람이 이렇게 진심으로 우러나서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주변 사람에게도 뭐랄까 좀 감명을 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뭐 사실 삼각관계에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아이들한테 제가 그 5,000원씩 어린이날 개별적으로 나눠주니까 그때부터 인기가 급상승을 해서, 그때부터 아이들과 급속도로 친해져서, 아, 역시 용돈이 주는 힘이. 예, 네. 돈이 이게 아, 돈이 최고죠. 사실 현대사회의 물질만능주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애들도 돈을 알아요. 애들도 네. 돈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그러기 때문에, 원장님, 우리 엄마가 주는 용돈 말고 선생님이 오셔서 용돈을 주네? 라고 해. 네. 이게 뭐지? 나 이거 좀 뭐 하면 좋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막. 그래서 되게 애들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돈 준 다음에 같이 막 조립식 사러 같이 돌아다니고, 막 아이스크림 같이 먹는 거 구경하고 막 그랬었어요. 재밌었고, 발렌타인데이 때는 또 저희 어머니가 직접 오셨어요. 아, 저희 진짜요? 어머니가 네. 오셔서 초콜릿 같이 개별 포장해가지고 애들한테 마치 그 산타 할아버지처럼 해가지고 아, 이렇게 네네. 자루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한 봉지씩 이렇게 나눠주고 포장 이쁘게 해가지고, 아, 네. 그때도 애들이 되게 상당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고, 네, 아,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을 것 같아요. 예, 재밌었던 일이 아, 뭐 책을 써도 모자랄 정도로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모든 사람들이 뭐 봉사활동을 할 때 좀 유의했으면 하는 거, 그런 게 있을까요? 아, 유의했으면 하는 거요. 그러니까 좀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다. 네. 아.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은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게 친한 척을 했다가는 네. 아이들이 무서워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나. 왜냐하면 정상적인 가정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몸이 불편하다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곳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남들보다는 뭔가 부족한 게 조금이라도 더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서서히. 서서히 이렇게 스며들듯이. 예. 오늘도 저도 막 친한 척 하려고 했다가, 아, 네네. 저 친한 척 안 했잖아요, 많이. 네. 초반에.
일부러 더 그런 것도 있는데 네. 한번 뭐 옛날에 왔었다고 뭐 그걸 유세 떨 것도 아니고 제가 네. 사실 아이들하고 서서히 친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서로 풋풋한 거예요 사실. 네. 이게 대학교 새내기들 같은 경우에 풋풋하잖아요 되게. 네. 지금 민우 학생도 2학년에 와서 알겠지만 1학년들 보면 되게 풋풋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쟤네들이 뭘 알까 이렇게 싶기도 하고 뭘 니네들이 뭘 알겠냐 이렇게 좀 막말이긴 한데 아무튼 뭐 대학 생활도 그렇지만 봉사라는 것도 사실 자주 해보면 알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에 앞서서 좀 처음 보는 사람들을 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봉사라는 게 사실 아, 네네. 전부 다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네. 만약에 큰 시설에 갔어요 큰 단체로 갔어요 사람이 100명이 있어요 만약에 네. 싹 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혼자 만약에 갔어요 네네. 친구랑 같이 가거나 전부 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민호 학생분한테. 제가 그렇게 막 친화력이 높은 사람은 아니라 가지고 네네. 네. 처음부터 막 밝고 뭐 그런 성격으로 막 같이 놀자 막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색하니까. 네. 그렇죠. 그게 사실 누구나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환경에 노출됐을 때는 누구나 긴장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곳이 아니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봉사활동이라는 게 사실 사회생활까지는 아닌데 네네. 자기의 여가활동까지도 좀 그렇지만 여가활동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학생들의 경우는 자기의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활동에 가기도 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게 수업 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무래도 뭐라고 마무리를 주는 게 좋을까요? 아무튼 봉사를 하기 전에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고 네. 처음에 다가갈 때 나도 힘들 수 있지만 네네. 내가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한 발 덜 나가서 사람을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이제 운영하셨던 그런 이야기로 넘어와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러면 운영도 하시고 몇 년 동안 봉사활동 참여하시면서 이렇게 봉사활동에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자립이나 자활 이런 거를 위해서 이런 활동 말고도 뭐 제도적이든 뭐 다른 어떤 거라든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뭐 상당히 많죠. 그런 거는 네. 상당히 많은데 일단 국가적이나 기관적이나 이런 제도적인 지원도 좀 더욱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뭐 일반 기업이나 뭐 기업 연합 단체라든가 뭐 그런 곳에도 이런 시설들에 대한 홍보가 좀 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중견기업 이상 되면은 돈 많이 벌잖아요, 사실. 근데 뭐 소상공인이나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아닌 이상 돈을 어느 정도 벌거든요, 기업이라는 게. 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좋은데 써야지 그 기업 이미지 가치도 올라가고 주식회사고 주식이 있다면 그 주주들도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네. 그 기업의 성장 가치를 보고 그 기업의 어떤 가치 지향성을 보기 때문에 비전도 볼 수 있고요. 네네.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 뭐 보여주기식이 될 수도 있지만 네. 그것조차도 시도하는 자체가 저는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일반 기업에서도 이런 단체들을 찾아서 네. 먼저 찾아서 좀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이제 이 기업들도 이런 오늘 방문한 생물인식 같은 이런 단체에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그렇죠. 좋겠다 네. 말씀이시죠. 사회적 책임이죠, 그렇죠. 그럼 이런 기업들 말고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식료사라고 하셨죠. 식료사 같은 그런 비영리 봉사 단체들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수가 많은 거에 비해서 그렇게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 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런 비영리 봉사 단체들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 뭐 방안 이런 게 필요하시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식료사도 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네, 봉사를 못 나가서 운영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사실 제가 힘든 게 아니라 지금 전체 운영자분이 너무 혼자서 고생을 하고 계세요, 지금. 왜냐하면 자발적인 참여가 안 되니까. 원래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봉사했던 사람들이 네, 네, 그러지 못하고 집에 앉아서 카카오톡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이게 봉사가 안 되거든요, 사실. 네, 돈 기부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냥 일정 금액 딱 보내고 후기 올라왔네? 뭐 사진 몇 장 보고 그리고 끝이거든요. 이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사실 저희 둘은 오늘 상당히 좋은 경험을 하고 온 셈이에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네, 다른 분들은 그냥 돈만 보내고 사진 보고 영수증 첨부된 것만 보고 끝이거든요. 아, 네, 이게 봉사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미리 와서 뭐 인터뷰 건도 있었지만 미리 와서 음식도 주문하고 네, 그걸 또 그렇게 무겁진 않았지만 들고 가서 찾아가서 원장님 만나 뵙고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들과 처음부터 친하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친해지면서 끝에 헤어질 때 아쉬우셨죠? 아, 그죠? 네. 저는 솔직히 좀 그 애들이랑 더 놀고 더 놀고 싶었어요. 두 번째로 어린 남자아이가 저희 보고 막 저희가 가는데도 막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아, 네, 막 대답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마음이.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네, 다양한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대면이고 비대면이고의 차이가 단순히 그냥 직접 가고 못한다고의 차이 그 이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네. 단체든지 아니면 뭐 이런 봉사활동 자체 또 봉사활동 이런 게 또 마냥 자발적인 마음 이런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네. 많으니까 네, 네. 네. 그런 조금 곧 이런 장점을 어필하시면서 한번 이런 참여 의지 이런 걸 한번 고치시켜 주시면은 아, 예.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제 네. 예, 이제 이해했고 일단은 수많은 봉사 단체들이 있죠. 네, 사실 봉사라는 거는 일종의 재능 기부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재능 기부기도 하고 팔다리가 멀쩡한 사람들이 봉사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사실 네, 정신 건강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별 이상이 없거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보통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뭐 네, 목욕 봉사가 됐건 연탄 봉사가 됐건 뭐 집짓기 봉사가 됐건 뭐 봉사들이 종류가 너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뭐 노숙자분들 음식 갖다 주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봉사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은 사실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 수도 사실 있어요. 아, 네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컨셉으로 뭐 봉사단체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거를 찾아서 네. 이미 탄탄하게 조직이 돼서 이제 정기적으로 봉사를 하는 곳을 찾아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전부 다 패닉 상태일 거예요. 봉사라는 게 네. 대면 봉사라는 게 사실. 그래서 아마 현재로서는 좀 봉사를 원하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여러분들이 봉사를 찾기에는 상당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 뭐 서울이 아니신 분들은 더더욱 거리적인 제약이 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뭐 무조건적인 대로 봉사에 관심을 가지라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남을 위해서 진심으로 한번 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네.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 사람이 못하는 일을 내가 대신해주고 내가 대신 씻겨주고 물질이 크진 않을 수 있어도 십시일반 모아서 그 음식을 대신 전달해주고 네. 그 사람들이 또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또 저절로 미소가 또 지어지잖아요. 아, 네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행동이 축적되고 쌓이다 보면 네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진정한 행복이 되고 진정한 자아실현이 돼서 좀 더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네. 매슬로우 욕구 중에 제 4단계가 자아실현인가 아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아무튼 최고 단계의 자아실현의 욕구가 봉사로서 좀 사람이 힐링이 되고 머릿속으로 힐링이 되고 좀 더 뭐랄까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봉사를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요. 네. 영상 인류학? 네. 이라고 하셨나요? 네. 저희 인류가 사실 네. 뭐 인류가 뭐 기원전부터 따지는 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인류가 태동해서 물질 사회를 만들고 계급 사회를 만들고 네. 그리고 사회를 형성하고 문화를 이룩하고 네. 그리고 역사를 이룩하고 서로 전쟁도 하고 서로 뭐 예를 들면 뭐 통일도 되고 분단도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인류가 계속 살아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코로나라는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고 큰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저의 인터뷰는 봉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한돼서 이렇게 됐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영상 인류와 이것을 네네네.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네, 대한민국 대학생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멋진 대학생활 하시고 사실 제가 학점이 그렇게 좋지 않게 졸업을 하긴 했지만 공부만이 사실 다가 아니거든요. 취업
취업도 중요하죠. 취업도 중요한데 취업은 사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아무튼 학생이 될 때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맞고요. 예. 시간 나실 때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도 많이 해보세요. 대외 활동도 하시고 공모전도 하시고 뭐 팀 프로젝트도 하시고 뭐 봉사활동 하시고 하시면서 느끼시는 걸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많이 부딪히세요. 많이 부딪히시고 팀 작업을 많이 해보세요. 새로운 사람 많이 만나보시고 뭐 직장인들 명함도 좀 받아보시고 그러시면서 예, 점점 변화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전에도 이렇게 샘물이 집 거기 가서 진짜로 진짜 뜻깊은 경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인터뷰 갑작스러운 인터뷰 요청에 또 흔쾌히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